안녕하세요, 화백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 즐거운 화요일 저녁 10시가 지나가고 있네요. 10시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62K 후반을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중이고요. 이제 좀 10월도 거의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중순인데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도 됐는데 그 전에는 반감기가 6개월이 지난 시점이 아직 안 됐었고, 사이클로 보면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직은 아니다, 올라갈 에너지를 응축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힘을 못 받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저는 헐리우드 액션이다, 헐리우드 액션을 지금 펼치고 있다. 왜? 남은 개미들 다 털어내고 제대로 지금 점프하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중이다. 연기 좋아. 비트코인 너 연기 너무 좋다. 하지만 너무 이런 판에 박힌 연기, 헐리우드 액션 이런 거 하지 마. 축구협회처럼 그런 짓은 하지 마.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진짜 인간적으로다가 남자답게 딱 하고 딱 끝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갑자기 축구협회 얘기가 나와서 또 혈압이 팍 올라가 가지고. 근데 진짜 남자답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아니다 싶은 건 아니다라고 하고, 빨리 정리할 건 빨리 빨리 하고. 이게 이런 협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뭔가 비난 여론이 일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뭐 전문가들이나 이제 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 잘못은 없어. 다 남 탓이야. 저 사람 탓, 아니면은 무슨 다른 뭐 이런 상황 탓, 뭐 남 탓만 해내고. 정말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내려놓고 그래야지. 왜 끝까지 이 사람은 저 사람 변명되고, 저 사람은 또 이 사람 변명되고, 얼토당토하는 그런 소리나 해야 되고 있고. 그러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제대로 할 건 해야지. 죄송합니다. 또 3,000% 빠졌습니다. 여튼 거기 일은 거기 해서 잘 알아서 마무리. 마무리가 아니지,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유 장관님께서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대로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000% 이야기는 그만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지지부진하고 횡보를 하고 기다리기가 지친다, 기다리다가 지쳐버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진짜 계속 얘기 드리기, 내 입에 좀 민망해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그래도 한 10월 점차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점은 갱신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금도 보시면 많이 떨어져봤자 이제 62K예요 61K 후반대 62K 많이 떨어져봤자. 그리고 올라가면 거의 64K까지 뚫고 올라가고, 이게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분명히 이제는 이 다음 또 올라가게 되면 64K 금방 뚫고 65, 66K, 저는 70K까지 단박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저처럼 한 6, 7개월 쭉 가지고 있다가, 잘 가지고 있다가, 대신에 평당가는 한 좀 높아. 하나로 한 9천만 원대. 예. 한 63K는 아니고 65K? 65, 66K 정도 평당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예, 비트코인 평당가 한 9천만 원대거든요. 9천만 원대인데,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은, 본전 치기 하고, 본전 찾고, 그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인데, 이게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요 한 두세 걸음만 더 걸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고지가 저 앞인데, 지금 애가 딱 고지 앞에서 아이씨 저쪽으로 넘어가 마라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예. 근데 거의 다 왔다. 고지 앞이다. 고지 앞이고, 지금 이거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판이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또 쉬는 날이잖아요. 계획하셨던 일들 쉬는 날이니까, 예, 그냥 즐겁게 하루 보내고, 예, 또 우리 10월 10일 이제 또 11개로 또 넘어가면은 또 금방 갑니다. 시간 10월도 금방 날아가요. 예. 또 한 열흘 있으면 또 10월 또 말이네. 또 10월 20일. 예, 금세금세 가죠 시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가격, 단기적인 가격에 매몰되실 필요 없다. 예, 그리고 자기 일만 잘하면 된다. 자,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자녀 계획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미래 계획이 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부부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뭔가 이 투자랑 경제라든지 이런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공부는 둘째 치고 관심을 가지고,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내 스스로 뭔가 이제 경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 자산을 불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막 투자는 이렇게 할 거고, 예? 내 자산은 앞으로 또 몇 년 있으면 뭐 이 정도가 될 것이고, 막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건 결혼 전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 후에도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나중에 자녀가 생기고, 그리고 내 가정이 생기게 되면 이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는 뭐 엄마 아니면 아빠, 예?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결국에는 부부예요. 부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버지는 그냥 회사랑 집밖에 몰라. 다른 거 하나도 몰라. 뭐 투자라든지 뭐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것들 하나도 뭐 다 없고 그냥 주구장창 회사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회사랑 집만 다녀. 예? 다른 거는 아예 관심이 없어. 회사 집, 회사 집, 회사 집.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내분이라도 좀 이런 투자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따로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내분도 그런데 도통 관심이 없어. 그냥 집안일만 하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가정의 자산이 불어나기에는 상당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왜? 일단 이 돈을 벌어와서 그거를 어떻게 굴리느냐에 따라서 이 자산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자산의 크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결국에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내가 벌어오면 그걸 자산소득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리고 자산의 크기를 불려서 더 큰 소득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키우지를 못해. 그냥 벌어오기만 해. 그러면 만약에 예금만 했다, 예금을 해서 얼마나 이게 커집니까? 그 만약에 예금이 안 되면요, 만약에 마이너스 되는 구조라면요, 요즘에 가계 이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TV라든지 매체에서 보면은 마이너스인 가정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생활비 모자란 거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메꾸고, 교육비 들어가는 거 다 벌어오는 월급으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통장에서 메꾸고, 이런 가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투자도 안 하고,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리고 막 부동산 뭐 상급제로 해가지고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쪽으로. 그럼 이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노답입니다. 노답. 노답이에요. 내 생각보다 이런 가정이 많다. 남자 여자 이런 걸 떠나서, 뭐 남자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뭐 집안일하고, 이거는 완전 구시대 조선시대입니까? 그건 조선시대 발상이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두 분 중에 둘 다 하면 이게 또 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또 집안에 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적극적인 분들 계셔. 둘이 합이 너무 잘 맞아서.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둘 다 투자에 올인이야. 몰빵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애들 케어하는 것도 그렇고 집안일 하는 것도 그렇고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인가 하나에 좀 집중하게 되면 어디인가가 또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좀 이제 공격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분은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수를 하시면 딱 이제 맞는 거죠. 밸런스가. 밸런스가 딱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 자산을 어떻게든 좀 더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산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시고,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소득이 뻔한데,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뻔한데, 그걸 어떻게든 굴려야 됩니다. 굴리지를 못하는데 자산이 어떻게 커지죠? 지가 알아서 커? 지가 알아서 커요? 아니잖아요. 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차라리 비트코인 DCA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속 매입을 하셔가지고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진짜 부동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부동산 자산의 크기를 키우시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을 하셔가지고 주식으로 해서 대박이 나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말로는 쉬워요. 말하는 거 쉽습니다. 저도 말하는 거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이게 어렵다고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 억지로 할 수가 없어. 어? 여기 아버님 보고 아버님의 투자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대. 비트코인이 최고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움직입니까? 이 아버님은 움직이세요?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납득하고 확신이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인간이란 그렇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무조건, 저는 무조건입니다.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직접 실행을 하셔야 된다. 예. 그것만이 저는 생존할 길이다. 생존의 길이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명품 브랜드든 아니면 어떤 다른 그 업계라든지 뭐 장사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그 분야에서 1등 기업, 예, 1등을 하는 것만 지금 생존을 하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등, 3등은 점차 1등과의 그런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뭐든지 뭐를 하든 어떤 걸 사든, 예? 어떤 걸 자산을 보유를 하든 뭐를 하든지 1등을 가져야 돼요. 1등 1위 기업.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자산인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소유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투자가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세계 모든 부자들이 계속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죠. 뭐 ETF도 더럽게 많이 매집하고, 예? 세일러 형님 맨날 사고 있고, 돈이 계속 어디서 나는 거야. 예? 그리고 일본 무슨 뭐 어디 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엄청, 일본 사람들도 엄청 사고 있어요. 일본 그 국가 자체가. 일본도 보니까는 엄청 사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 국민연금 갖다가 마이크로 스트레테지, 이 발음이 좀 새는데, 마이크로 스트레테지,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예. 그 주식을 사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지분의 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산다는 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와 같지만 비트코인 현물 매입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뭐 ETF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지금 허용을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공식 루트로 해서 만들어 주진 않았어요. 중국처럼 규제를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ETF도 열어주지도 않고, 이게 투자에 대한 루트를 다양화 시켜주지는 않은 거죠. 규제를 안 한다 뿐이지. 예. 중국은 아예 규제를 막아버렸죠. 규제를 안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규제를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왕 할 거면, 그리고 국민연금 아마 투자하시는 예? 전문가들, 예? 최고의 전문가들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 사셨을 거 아니야. 예? 그거 산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갔겠죠. 국민연금, 이 피 같은 돈, 예? 내 피 같은 돈, 우리 국민의 피 같은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엄청 땡통한 데에다가 날려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노여움을 감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가정의 미래와 그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부부 둘 중에 한 분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두 분 중에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더 하고 싶은 그런 분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관심을 가져야지. 예?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 그 흔히들 얘기하는 벼락거지입니다. 벼락거지. 그 벼락거지가요, 이전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 때 갑자기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때 벼락거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런 단편적인 것들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명목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자꾸 간과를 하시는데, 화폐 가치는 가만히 있든 은행에다 넣어놓든 뭐 어떤 짓을 하든 금고에 넣어놓든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자꾸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셔라, 비트코인으로 바꿔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이 터져라. 예, 오늘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같은 얘기인데, 아니, 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안 듣는다고 얘기 안 할 거야? 저기 뭐야, 앞에 있는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계속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너 알아서 잘해라, 그 가만히 놔두면은 걔가 알아서 합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그거였습니다. 예. 한 가정에서 한 명은, 최소한 한 명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히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필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에서도, 예, 군대에서도 저는 필수 과목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꼭 교육을 해야 된다. 예, 정말 필수 교육으로.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 더 중요도가 올라가겠죠. 예.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좀 영상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예, 쓰잘데기 없는 말이 많지만 미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축약시켜서, 예, 엑기스만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내일은 즐거운 수요일, 그리고 즐거운 휴일이지 않습니까? 예, 즐거운 휴일이고 한글날이고 하니까, 예, 또 세종대왕 형님 또 생각하시면서, 예, 내일 또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패스트트랙 하이패스. 자,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지름길로 단박에, 예,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